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강독 오늘 것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경의 용풍의 그 상서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그 본 강의가 이제 명문선이면 고전 명문선이면 주로 문장에 관한 거 문장만을 이제 사실 골라서 읽어야 되는데 중국 고전을 읽으려면 우선 사서상경부터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경이 시라고 해서 이걸 따로 또 떼기가 참 그런 게 이 시경은 이제 그 경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서상경을 그 여기에 포함시키자니까 어쩔 수 없이 뭐몇 개를 골라서 읽는 겁니다. 나중에 시에 관해서는 따로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독을 해보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모시서의 이 상서편을 그 어떻게 그 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서는 그 자무례하라 그랬습니다. 그 상서는 이제 상서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상서편은 자는 이게 원래 찌를 여기 되듯이 찌를 짜죠. 찌를 짜, 찌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뭐 우리가 자객이라 그러죠. 그 자객 암살하는 사람을 자객이라 하는데 바로 이 자자를 쓰죠. 이 찌른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책망하다 또는 뭐 간하다 또는 풍자하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서편은 무례 예가 없음을 풍자한 것이다 이러죠. 풍자한 내용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나라 문공은 능히 할 수 있다. 정기군신 자기의 자신의 묻신하들 기군신 자신의 묻신하들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이 풍자하다 또는 여기서는 이제 간하다로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위 승선군지화 무예의하라 그랬어요. 자, 이 제위란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위란 자리에 있는 자들, 즉 통치자들. 여기서는 이제 아마 벼슬아치들, 임금이 수족처럼 부리는 그 벼슬아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벼슬아치들이 승이란 말은 이어받다, 선군의 옛날 임금들의 변화를 이어받아서 근데 이 화자는 교화가 아니라 그냥 화입니다. 화라는 것은 이제 나쁘게 변한 거죠. 나쁘게 변한 것들을 이어받아서 무예의라 예의가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 꼬집은 것이다. 뭐 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서에서 이 상서라는 말은 뭐냐? 이 서는 쥐서자죠. 쥐서. 이것은 상자는 여기서는 볼상자입니다. 보다. 그 쥐를 보다라고 하는 그런 편명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위나라 문공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믿고 이르는 거죠. 말하자면은 시를 통해서 임금에게 그 당신들의 그 신하들이 좀 옛날에 잘못된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의가 없습니다. 이런 그것을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모시서 할 때 말씀을 얼핏 드렸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나가서 다시 그때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 해석을 해보면요. 상서편은 예의가 없음을 풍자한 시다. 위문공은 자신의 무신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통치자들이 벼슬아치들이 옛 임금들의 좋지 못한 변화를 이어받아서 예의 범절이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 여기서 예의는 그 예에 관한 모든 모범적인 모습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예의 바른 예의 범절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뭐까지 들어가느냐면요. 예를 들면 그 세금이라든가 세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그 예의 속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가장 살기 힘든 거는 이제 그 세금이죠. 세금을 지멋대로 걷고 하는 것들이 그 예법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선왕들의 훌륭한 가르침대로 정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제 백성을 괴롭히고 한다. 이제 그런 것이 없음을 이제 풍자해서 그 위나라 문공에게 이르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은 것이다라고 이제 그 모시서는 그 앞에 서문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을 이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읽어보면 상서 유피나 인이 무의로다. 인이 무의면 불사하위리요. 자, 상서 유피. 자, 상서 이 쥐를 보니까 유피. 이건 갖고 있다죠. 이 갖고 있다. 유때 유전 갖고 있다. 가죽을 갖고 있더라. 쥐를 보니까 가죽을 갖고 있더라. 근데 사람이 되어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이지만 그러나 무예의 그 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의가 없더라. 이 의가 여기 나오죠. 의는 그 용모가 규범적인 의젓한 것을 이제 말하는 의젓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구본을 지구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구의라고. 그 지구와 아주 가장 흡사하게 만든 하나의 본보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본보기. 그러니까는 그 규범적인 벼슬아치로서의 어떤 규범적인 의젓한 면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쥐가 가장 이제 혐오스러운 미워하는 그런 이제 동물이었죠. 사람들이 저장해 놓은 곡식을 갉아먹고 그러니까 가장 그 혐오스럽고 귀찮은 존재였는데 그 쥐와 이 관리들을 이제 대비해서 여기 또 나오죠. 비해서 그래가지고 노래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었습니다. 가죽 피와 그다음에 의는 운모가 같은 처분 관계다 이렇게 썼습니다. 운모란 말은 한자 말은요. 뭐 우리도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창제하실 적에 우리 한글을 예를 들면 학이다 그러면 이제 그 히읗을 이제 초성, 알을 종성, 기역을 이제 종성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한 적도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문자는 중국의 각 문자는 그 하나의 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을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성모와 운모로 성과 운으로 이제 분석을 하죠. 성과 운으로 분석을 하는데 성과 운으로 분석을 하는데 성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자음에 해당됩니다. 자음. 운은 이제 모음에 해당되는데 그냥 모음뿐만 아니라 모음 더하기 밑에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제 이 종성, 받침, 종성, 즉 우리 한글로 따자면 받침에 해당되는 것까지를 합쳐서 운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처음에는 이제 동이다 그러면은 요것은 죄송합니다. 여기 거꾸로 쓰죠. 디귿 더하기 옹이죠. 디귿 더하기 옹. 그 디귿이 자음이 되는 것이고 요 성모가 되는 것이고 요 오 더하기 이응이 요것이 이제 운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이 같으면 운모가 서로 같으면 그것을 처분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처분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 한문이나 한시나 이 한문을 읽을 적에는 이 처분 관계를 잘 알아야지 그 의미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이와 의 그러면은 어, 피와 의 그러면요. 여기 앞에 성모를 떼어버리면 이의하고 운모가 같지요. 운모가 같다는 것은 서로 의미를 공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미를 공유한다. 그러면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는 겉을 유지하고 속을 보호하고 하는 것이 가죽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쥐에게 있어서 가죽이 하는 기능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의가 하는 기능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거죽을 이제 형성하면서 거죽이 있어야지 속이 보호가 되고 그러죠. 바깥이 속은 좀 비록 좀 아름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겉을 잘 꾸미면 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뭐 호랑이 그 속이나 쥐 속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 어떤 껍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쥐는 이제 그 겉도 보지 않고 혐오스러운 동물이지만 호랑이는 굉장히 그 좀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성스러운 그런 동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죽에 따라서 표본 같은 건 가죽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높은 가격이 나가는 그런 동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와 같이 사람에게서는 의의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는 얘기죠. 가죽이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되어서 무의 그 겉에 올바른 본보기의 어떤 겉모습이 없다면은 불사 죽지 아니하고 하위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죽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느냐. 안 죽고 뭐하냐. 그냥 빨리 죽어버려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불사하위요. 이니 무이면 사람이 되어서 그 겉에 의젓한 겉모습이 없으면 그 죽지 않고 무엇하느냐 하위 무엇을 하느냐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이죠. 원래는 위하죠. 위하. 원래는 위하라는 말 순서가 맞는데 이것이 의문사일 경우는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보면요. 쥐를 봐도 가죽이 있는데 사람이 되어서 의젓함이 없네. 사람이 되어서 의젓함이 없다면 죽지 않고 뭘 하는가. 이런 얘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절입니다. 2절. 상소유치한데 인이 무지라. 인이 무지면 불사하사오. 하사리요. 자, 상석 쥐를 보니까 쥐에게 뭐가 있냐면은 쥐를 보니까 한문에서 한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아시게 되냐면요. 한문은요. 이렇게 고리보라 그러죠. 문장이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가야 정확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상보다 쥐를 보니까 쥐를 보니까 이빨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벽돌을 쌓아가듯이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그 의미를 새기면 됩니다. 유치나 인이 무지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되어서 지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가 없더라. 자,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거는 즉 행동에 절도가 있음. 행동에 절도가 있으면 그 버르장머리가 좋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행동이 안 좋으면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래. 이 거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거는 들것자에다가 그지자죠. 이것을 거는 이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고 지는 가만히 앉아 있는 즉 사람의 행동은 둘 중에 하나겠죠. 움직이는 행동과 가만히 앉아 있는 행동. 그 두 개의 행동이 다 의젓한 것을 일컬어서 이제 거지 또는 지라 그러는 것이죠. 행동에 절도가 있고 또 버르장머리가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란 말은 버르장머리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앞에 그럼 유치하고 또 이게 서로 같은 운으로 떨어지고 있죠. 치와 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치와 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치는 이빨 치죠. 이 치. 그래서 이 치는 나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나이의 순서라는 뜻도 됩니다. 나이의 순서. 그러니까 이빨이 어렸을 적에는 이빨이 몇 개 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나이의 순서. 그래서 그 서열을 치를 서열을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치와 지는 처분 관계죠. 그죠? 이와 지니까요. 치와 지는 처분 관계에 있다. 처분 관계에 있단 말은 뭐냐면 치와 이는 위아래를 아는 예의를 상징한다는 얘기. 그 예의가 있다 없다 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위아래를 알아보느냐 몰라보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요즘까지도 이 본공관념은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서 선후배들 사이에 개념이 있니 없니 하는 이런 얘기는 개념이 있니 없니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위아래를 알아보느냐 선배를 알아보느냐 몰라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생긴 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 쥐에게도 이빨이 있는데 쥐에게도 이빨도 순서가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그 순서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예를 모르더라 이런 얘기죠. 인이 무지면 사람이 되어서 버르장머리가 없다면 불사하사리요 죽지 아니하고 하사 이 사자는 기다릴 사자입니다. 기다릴 사 죽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다리리요 사하죠. 죽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런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쥐를 봐도 이가 있는데 사람이 되어서 버르장머리가 없네. 사람이 되어서 버르장머리가 없다면 죽지 않고 뭘 기다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그 구절이죠. 자, 상서유체한데 인이 무례로다. 상서유체한데 인이 무례로다. 인이 무례면 호사천사리요. 그랬어요. 자, 이 상서 쥐를 봐 보니까 쥐에게 유체 그 몸집이 있더라. 쥐에게도 몸집이 있더라. 근데 사람이 되어서 인이 무리에 예가 없으면 아니 사람에 대해서 예가 없더라. 쥐를 봐도 쥐에게도 몸체가 있는데 몸뚱아리가 있는데 사람이 되어서 그 예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몸체자고 그다음에 예자죠. 자, 이와 체예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운이 같은 처분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 처분 관계에 있다는 말은 올바른 형체를 상징한다. 자, 쥐를 쥐답게 만드는 어떤 몸집이 있다는 게 쥐에게도 쥐를 쥐답게 만드는 몸집이 있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예가 있어야 되거든요. 겉모습 예의 그 겉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어서 그 겉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예가 없더라 이거죠. 인이 무례면 사람에 대해서 그 예가 없으면 인간다운 예가 없으면 그러면 어찌 호자는 어찌 호자입니다. 어찌 호 불천사 천사는 빨리 죽지요. 어찌하여 빨리 죽지 않는가 이런 말이에요. 호 불천사 그러면 어찌하여 빨리 죽지 않는가 그런 뜻입니다. 역시 똑같은 것이 역시 시경의 민가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의 어떤 형식을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쥐를 봐도 몸집이 있는데 사람이 돼서 예의가 없네. 그러니까 쥐의 몸집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의 예의죠. 사람이 되어서 예의가 없다면 어찌하여 빨리 죽지 않는가.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서라는 이
편명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상서편은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오늘날에도 중국의 그 문필가들이 글을 쓸 적에 상당히 많이 상서편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